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의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26년도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라는 과목입니다. 필기 전기기기라는 과목 22년도 3회부터 25년도까지 이 전기기사 필기시험 또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CBT 시험으로 바뀌었죠. CBT 시험 문제가 PBT 시험 문제 경향과 조금 달라졌어요. 좀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CBT 문제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드리고 26년도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기기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요. 전기기기라는 과목 자체는 좀 출제 경향이 비슷합니다. 물론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전력공학이라는 과목도 전기기사와 산업기사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비슷해요. 일단 파트는 좀 다르겠지만 출제 경향 자체는 매우 흡사하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기기라는 과목은 6개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교류정류자기, 정류기 이렇게 해서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기기라는 과목 자체가 문항수가 몇 문항입니까? 20문항이죠. 그 20문항에서 거의 16문항에서 17문항이 바로 이 앞에 있는 4개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그리고 유도기. 자, 이 4개 파트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점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일단 CBT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00문항을 전체 문항수로 놓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봤더니 보세요. 이건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직류기 47문항, 동기기 44문항, 변압기 36문항, 유도기가 44문항. 자, 이 프로테지로 보시면 평균, 자, 보이시죠? 최소한 4문제,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자, 하나의 파트에서 문제가 집중이 되는 파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직류기가 한 4, 5문제가 출제가 되고 동기기, 유도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변압기는 한 4문제 정도로 평균을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 집중이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류정류자기와 정류기. 자, 이 파트는요 2개 파트를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2개 파트를 합쳐서 3문항.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교류정류자기나 정류기는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시간을 이 4개 파트에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류정류자기 또 정류기에서는 이제 출제가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업기사 보실래요?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자, 직류기 49문항입니다. 49문항. 동기기 41, 변압기 40, 유도기 40.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완전 쇠뇌가 돼야 됩니다. 전기기기라는 과목은 자,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까지만 해.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류정류자기, 정류기 합쳐서 몇 문항입니다. 자, 합치면 3문항입니다. 평균. CBT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예전 PBT 시험에서는요, 이쪽 교류정류자기나 정류기 파트에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CBT 시험은 확연하게 이쪽 파트가 문항수가 많이 줄어 출제가 된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제 문항수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4개 파트에 일단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잠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앞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육이나 동기기나 변압기, 유도기 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기사나 산업기사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라는 과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과목 전기자기학입니다. 그죠? 전기자기학. 자, 이건 과락만 피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전기기라는 과목, 이 과목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기자기학 다음으로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어떤 수험생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요, 자기학을 잘 보면 기기가 과락이에요. 기기를 잘 보면 자기학이 과락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과락이 나와서 필기를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까? 목표를 좀 낮추시고요.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출제 경향을 그분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학과 기기가 우리가 목표한 점수 충분히 도달을 해서 필기를 합격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목차 중에서 4개 파트에서 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이건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과락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가 출제되느냐? 설명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설명 유형이 뭡니까?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되는 거. 예, 말로. 그러니까 직류기의 권선법의 종류, 전기자 반작용의 특징, 정류, 작용. 동기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기자 반작용의 특징과 병렬운전 조건 뭐 이런 것들. 말로 설명되는 거. 여러분들 이 설명 유형의 문제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안 바뀌어요. 네. 자, 공식과 설명 유형의 문제는 문제가 안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계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치만 바뀌어버리면 답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식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설명 유형 문제나 공식 유형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암기가 가능하다. 암기가 가능하다. 이건 암기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식으로. 네, 암기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 유형 문제가 50%면요. 10문항 출제가 되는 거예요. 10문항. 20문항 중에서 10문항이 설명 문제에 집중이 된다. 공식 유형 문제가 3문항입니다. 3문항. 15% 3문항.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 문제를 빼고 공부하신다면 13문항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점수를 내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설명 유형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는 점수가 6문항에서 7문항은 맞추셔야 돼요. 네,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네. 공부를 하실 때 계산 문제 시간 많이 걸리잖아.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만나면 막 10분, 20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공식 유형 문제. 자, 이건 여러분들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죠. 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정도는 맞자. 예, 한 문제 정도 공식이 나온다면 한 문항 정도는 내가 맞춰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계산 유형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전기기계라는 과목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7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 잡았습니다. 예, 물론 계산 유형 문제가 3문제 나온 데도 있어요. 예, 3문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17개가 다 암기식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평균으로 한 7문항 정도가 됩니다. CBT 시험에서. 자, 그런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7문제가 다 어려우면 그럼 못 풀죠. 이게 기사 산업기사 시험 문제가 아니죠. 기술사 문제지. 근데 7문항 중에서 4문제 정도, 3문제도 아니야. 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한 줄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뭐 11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출 수 있다니까요. 자, 7문항 중에서 3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도록. 또 CBT 시험은 풀 공간도 없잖아, 그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니까 A4 용지 한 장 주는데 거기서 뭐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건 좀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손쉽게 풀리는 문제 위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우리가 몇 개로 잡느냐? 10개 내지 12문항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요걸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개를 목표로 잡는다면 8개를 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죠? 8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일단 과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전기기라는 과목 학습 공략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파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4개 파트는요 거의 다 하셔야 돼요. 설명 문제하고 계산 문제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설명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 하셔야 됩니다. 100% 그냥 지금까지 CBT 시험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 그냥 100% 다 보세요. 선생님 PBT 문제는 안 봐도 되나요? 네, CBT 시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CBT 시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빼라겠죠.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 위주로만 하십시오. 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 60% 정도, 왜냐하면 전체 문항수 중에서 한 60%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문항수 중에서 한 60%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정류기 파트는 종류가 많죠. 회전별류기, 순정류기, 단상, 반파전파, 삼상, 반파전파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단상 반파나 단상 전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물론 삼상도 나올 수 있고 회전별류기, 정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십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직류전압 계산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출제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류전압 계산 문제입니다. 네, 물론 공식도 포함합니다. 공식은 외워야 되니까, 그죠? 네,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류 정류자기 종류 많죠?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좀 잘 하시고 나머지는 암기식 문제만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산 유형은요 간단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대충 나왔죠? 예, 우리가 앞에 4개 파트는 설명 문제, 계산 문제 거의 다 집중을 하시고요. 정류기 파트는 이것만 하시고 교류 정류자기 파트는 이것만 하셔도 된다. 물론 암기식 설명 유형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파트도 다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핵심 내용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쵸? 자, 일단은요 내가 유도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4개 파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직류발전기에서는 이제 뭐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느냐? 정류작용, 전기자 반작용, 유기기전력, 병렬운전 조건. 자, 다른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뭐 권선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요게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 병렬운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요 직류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이 있잖아.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있잖아. 변압기에서도 병렬운전 조건이 있잖아. 이렇게
겹치는 파트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어디에서든지 걸릴 거다. 그지? 병렬운전 조건이 직류에서 안 나오면 동기에서 나오겠지. 동기가 안 나오면 변압기에서 나오겠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직류 전동기에서는요, 토크 특성, 속도 제어. 자,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과 속도 제어. 자,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게 유도기에서요, 기동법입니다. 기동법. 기동법과 속도 제어법. 아주 비슷하죠? 네. 안 나올까요? 직류 전동기에서 안 나오면 유도 전동기에서 나오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동기발전기의 권선법. 분포권하고 단절권에 관련된데요. 와, 이건 너무 잘 나와. 그지? 자, 그리고 동기발전기의 출력 공식 계산 문제, 수소 전력에 관련된 내용. 자, 이거 병렬운전 조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기 화력이나 수소 전력. 그죠? 자, 동기 전동의 위상 특성. 오, 이거 V곡선 특성이잖아요. 예. 너무 잘 나와요.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메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파트를 만나잖아. 그럼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 여기 몰빵하시라고. 변압기는 이제 권수비,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지? 기본적으로 유기기 전력. 네, 1차, 2차 나눠지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 요거는 아마 출제가 될 거라고 그냥 봅니다, 제가. 예. 예, 단락 시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나중에 실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네. 변압기 결선의 종류 그리고 특징.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의 특징. 이 V결선은 특히나 예, 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력이도 나오고 회로도 나오고. 그죠? 세 과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V결선의 특징이에요. 결선의 종류 그것뿐만 아니라 Y결선, 델타결선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되죠. 유도전동기 운전 특성. 무브와 특성과 그 다음에 슬립이 들어가는 거죠. 예, 슬립이. 그래서 이제 기동 특성, 운전 특성까지 다. 전력 변환 관계. 요게 아마 무조건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입력, 그 다음에 2차 동선, 기계적인 출력 관계, 슬립을 가지고 계산을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례추의 원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속도제어법에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기기계라는 과목에서 뭐가 출제가 됩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기계라는 과목은 뭘 공부해야 되죠? 그럼 제가 무조건 어느 정도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집중될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이 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까?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기 핵심 내용 딱 조금만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험을 3번 보면 3번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패스하시면 안 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려운 계산 문제가 이 파트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가셔도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기기라는 과목 파트별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설명 유형. 그죠? 말로 설명되는 문제는 그냥 내가 100% 다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 유형. 이것도 암기식이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버려도 되고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공부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전기기라는 과목은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시면 9득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5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약간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6년도 전기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전기기라는 과목 반드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